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에서 열거한 예시적 유형과 유사한 유사 사업소득을 포함하며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범위는 화면에서 같이 농업에서부터 부동산업까지 발생한 소득까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부터 가구 내 고용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규정이고 화면에서 보듯이 예시적인 규정에서 앞 화면의 작물 재배업처럼 소득 제외 소득도 함께 규정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사업용 유형자산은 미열고 소득으로 과세 제외되어 있던 것인데 복식기장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예시 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사업소득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주택 임대 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 농어가 부업소득,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조린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금액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 농업 중 과세 제외되는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 그리고 한국산업분류에 따른 연근의 어업과 내수면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것이 있는데 이 중 비과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을 제외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임대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은 비과세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분리과세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비과세 조항을 보면 못못 이하인 것과 못못 이하의 금액의 문구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못못 이하인 것은 해당 규모 이하인 것만 비과세되는 것으로 초과시 전에 과세가 되는데 못못 이하의 금액은 해당 금액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원칙으로 화면에서 보듯이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상품 등의 시용 판매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위탁 판매는 위탁 상품의 판매일,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며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은 용역이 제공을 완료한 날이며 인적 용역 제공은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며 어음의 할인은 그 어음의 만기일, 장기 할부 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당액은 그 계산한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정해진 날, 그리고 임대차 계약 및 지역권, 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 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 화해 등이 있는 날 등이며 상기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의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 등이 그 수입 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판매일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무임 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당해 사업자가 무임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금융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은 이자 소득과 수입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된 날을 그리고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보는데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가 되는 확정주의에 대한 예외 상황입니다. 사업소득의 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의 계산 구조는 세법에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소득 금액이 계산되는데 이를 직접법이라고 합니다. 한편 장부에 의하여 기장을 하는 사업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기장을 하는데 세법 규정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인 단기순이익에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할 사항, 필요경비 불산입 사항을 더하고 필요경비 산입과 총수익 금액 불산입 사항을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장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법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경우 세법상 규정에 따라 장부를 다시 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간접법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을 더 살펴보면 총수익 금액이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해당 과세 연도에 수입할 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총수익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며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 애누리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만 거래 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익 금액에서 빼지 아니합니다. 외상 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 할인 금액은 거래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고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이를 산입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익 금액에 이를 산입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험 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며 상기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익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수익 금액을 모두 총수익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항목들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 지방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자산 수준익과 채무의 면제익 중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이전 과세 기간으로부터 2월 된 소득 금액, 다른 사업장에서 소비한 재고 자산 등 거래 징수한 세금, 그리고 국세 환급 가산금, 면세유 부가가치세 환금액,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외 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총수익 금액에는 해당 가치를 원화로 표시해야 하므로 판매 가액이나 시가 등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총수익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자세한 것은 화면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인데 총수익 금액은 이미 설명하였고 지금은 필요경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요경비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만약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나 세법상 필요경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벌금, 과료와 과태료 등 그리고 기타의 가사경비와 이에 관련된 경비,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 자산의 평가차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선급비용,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많이 있는데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종합소득에 의해 신고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화면에서 보듯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종합과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해년도 실적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원천징수에서 미리 납부된 세액만큼 종합소득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는데 이는 뒤에서 설명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강의에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경우 수익 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소득의 범위, 계산구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